민주당 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그 정도로 기획재정부는 지금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못 맞추고 있어요. 부동산 때문에 그렇잖아. 부동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도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건 나라 경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이 부양되면 그게 국가 경제에 좋은 일인가? 그런 거 씁니까? 김미정 아나운서?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약간 그 빡치는 그거였어요. 나 안 써도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네. 화장품 사달라 그랬을 때 물을 많이 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이제 2리터? 헤어지자고 하죠. 2리터 뭐 20박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연말에 이제 좀 쓸쓸하죠. 매일 아침 눈을 떠 저들을 바라봐 이영진의 경제만담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만담도 어김없이 알파걸 김미정 아나운서. 소개 안 할 뻔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라는 거야? 여기 써놨잖아. 지난번에 안 해가지고 김미정 아나운서. 네. 예. 그리고 알파보이 김종효 이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분기 GDP 충격 수출 넘어져 우리도 비컷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저 사실 이 제목을 보고 야 김종효 이사가 정말 재미없는 아이템을 가져왔구나. 오자마자 공격을 많이 하셨어요. 약간 구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구리도 안 났는데 이렇게 구리구리한 아이템이 되겠어?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라임을 공격하시기 있기에요? 재미도 없는데? 아니 그리고 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나라 경제 좀 같이 고민해 보자는데 이렇게 또 어깃장 놓기예요? 그럼 누굴 조져? 나는 시선이 삐뚤어져 있잖아. 아니, 일단- 전체를 보내야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최상목을 뭐 기점으로 해서 최상목은 뭐 아무 힘도 없는 경제부총리인데 그 뭐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죠. 잘못하고 있는 아이템 자꾸 이런 식으로 정할 겁니까? 거. 제 맘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3분기 GDP 그 결과가 나왔는데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뭐 A는 고사하고 B도 고사하고 이거 한 10불 정도 되나요? 이 정도? D라고 봐야죠. C도 안 된다. 네. 재수강 왜냐면- 해야겠네. 네. 네. 내용 증명 보낸다. 저한테요? 국장이? 아니 내가 보내는 거 아니고 나라에서 아 그래. D라고 했으니까. 에이. 아니 근데 정부에서 원래 0.5를 예상을 했다가 이제 네. 0.1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건 뭐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2분기에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도 당연히 잘 나온다라는 식의 굉장히 나이브한 어떤 분석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연간 전망 또 수정했잖아요. 그럼 4분기에도 만약에 예상치를 밑돌면 네. 그 수정한 것마저 또 안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3%는 고사하고 네. 지금 뭐 2%대 중반도 힘든 그런 경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그 정도로 기획재정부는 지금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못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굉장히 그 부문별로 따져봤을 때 눈에 띄었던 것은 네. 내수가 의외로 버텼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우리는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수가 네. 버틴 것도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내수가 버텼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플러스가 나온 건데 그나마 이제 플러스를 내줬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QOQ 중에서 그래도 순수출이 버텼던 거였고 네. 2분기에 순수출이 대거 증가하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성장의 근거였는데 실제로 3분기에 순수출이 줄어드니까 0.5가 아닌 0.1이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축소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내수는 외국인들이 와서 조금 이렇게 부양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고 외부적으로 순수출이 줄어들면 오히려 4분기에 더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서 네. 이게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좀 기사를 보니까 국내 총소득은 GDI죠. 이거는 0.5%여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 뭐 이렇게 단순히 좀 GDP 성적표가 안 좋다고 걱정하기에는 뭐 좀 그런 건 이르다 이런 생각은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게 GDP하고 GNI를 굳이 나눠서 하는 것은 네네. 국적 기준이냐 지역 기준이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게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 내수 쪽에 뭔가 활발한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해외 법인 쪽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때문에 괜찮아 네. 보이는 건데 실제로 발생하는 해외 소득이 다 국내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고요. 네. 또 국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GDP의 상당 부분 중에 또 우리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많은 그 개발도상국에서 오신 분들이 네. 본국으로 외노자.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외노자 중에서는 그래도 또 고소득자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약간 이제 소득이 그래도 좀 낮은 쪽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본국으로 또 송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NI가 증가한 것도 실제로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작을 수 있고 GDP가 둔화된 것도 좀 그렇지만 GDP의 또 일정 부분은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소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수치로 봤을 때도 조금 뭔가 불안한 모습들은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어서 세수도 부족하죠. 네. 그런데 경제 성장 동력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경제 성장률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게 뭔가 괜히 뭔가 반박하는 질문처럼 들리는데 궁금한 게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봐도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진 않다
나더라고요. 퍼센트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뭐 꾸준하게 그래도 뭐 경제 성장 자체는 계속 올라왔었고 성장률이 그러다 보니까 뭐 2% 3% 이렇게 좀 수치에 민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출생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 감소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급격하게 노인화가 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은 꾸준히 유지가 돼 있었고 경제 성장률은 낮았지만 거의 변동이 없이 네. 유지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구가 많아야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네네. 이렇게 같이 연동되는 모습이었다면 네. 지금은 인력이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고, 네. 생산 인구가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일정하게 네. 크게 변동 없이 간다는 건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굉장히 많이 그 달라졌다. 인적, 네. 그다음에 그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네. 다시 말하면 네. 시스템의 기초 체력은 굉장히 강하다. 어. 산업 시스템의 기초 체력은 네.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네네. 국가가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아. 국가가. 우리나라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가가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가 돈을 쓰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 활력을 주기 위해서 네. 돈을 집행을 하는 그런 규모가 굉장히 축소됐어요. 돈도 없을 뿐더러.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수가 지금 네. 생각 외로 선방을 했다. 이 얘기는 만약에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만 해줄 수 있었다면 이거보다 더 나은 실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출에는 기본적으로 정책 자금이 들어가야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에 정책 자금을 낼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똑같이 경쟁을 하는데 네. 중국은 중국 공상은행, 중국은행에서 엄청난 차관을 그냥 같이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어디로 하겠어요? 아, 여기는 중국이 서비스가 좀 부족한데 네. 여기는 국책 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해당 국가에서는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생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하겠어요? 부담이 없는 쪽을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역할을 국가가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금도 부자 감세를 해서 세금도 덜 걷었을 뿐더러 이런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잠재 네.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경제 자산, 각종 자산을 잘 배분해서 최적의 성장률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수준 정도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요? 지금 잠재 네. 성장률을 계속 우리가 밑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배분이 잘 안 되고 자산이 아니죠. 네. 자원 배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자원 배분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시장 경제가 물론 해야 되지만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여기저기에 이 남는 자산, 부족한 자원을 서로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배분 전략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자꾸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서 이 자원 배분에 굉장히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성장률의 문제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네. 성장률이 절대 수치가 낮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성장률을 계속 하회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악의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는 지금 경기지사를 하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양반보다 더 무능한 사람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뭐 지금은 타이틀만 걸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지. 네, 오늘 중요한 얘기는 네. 전부 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하고 최상목은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왜요? 아니 뭐 이제 아니 기재부를 없애야 된다니까? 기재부를 없애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상황이 네. 점점 더 민주당 말이 들어맞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건 네. 기재부의 기능을 없애서는 안 되고, 지금 그렇죠. 기재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너무 많은 걸 틀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의 뭐 집행권이라든지 이런 걸 기재부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네. 실제로 기재부를 통하지 않으면 뭐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기재부가 예전처럼 정말로 뭐 박정희나 뭐 전두환 때처럼 그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경제가 성장할 때 확실하게 제대로 계획 짜고 뭔가 밀어붙이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위 이제 머리 좋은 양반들이 전부 다 뭐 1등부터 5천등까지는 의사만 되려고 하고 있으니 예전처럼 뭐 좋은 인력들이 공무원으로 가거나 그런 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점점 복지부동화되고 시키는 일만 하려고 하고 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위쪽에서 전체를 계획해서 뭔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소위 이제 계획자들의 어떤 역할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 네.
뭐 기재부의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큰 틀에서는 맞는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진한 성장률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제 금리를 좀 B컷으로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데 이게 지금 금리만 내린다고 다가 아니다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발언인데 네. 글쎄요, 뭐 이분이 뭐 경제를 뭐 잘 아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똑똑하긴 있는데 해. 네. 윤상현이 똑똑하긴 하지.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얘기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네. 금리 정책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렇죠. 네. 최소한 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금리를 조절한다고 해서 네. 확실하게 뭔가 경제 활동들이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뭐 높은 금리냐. 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 금리를 빠르게 낮춰줘서 네. 경제 활동이 되게 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금리 낮춘다고 유동성을 막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저도 상당히 좀 공감이 됐던 게 제가 생각해도 금리가 낮아지면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투자를 생각하지 뭐 뭘 사야겠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런 생각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업들의 투자가 만약에 금리 조금 낮춰준다, 50bp 낮춰준다고 해서 그러면 공격적으로 기업들이 다시 뭐 투자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뭐 최상목 부총리가 별로 하는 일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나와서 국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밝힌 게 네. 그래도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화학산업 같은 쪽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뭐 정책 자금이나 정부의 역할들을 조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뭐 물론 잘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지금 금리를 50bp 내리는 건 뭔가 시장에 시그널은 줄 수 있는데 부동산 말씀해 때문에 그렇잖아. 부동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도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건 나라 경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부동산이 부양되면 그게 국가 경제에 좋은 일인가? 만약에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면 뭐 네. 좋을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잠깐 또 올랐다가 뭐 박살나는 형태로 가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금리를 낮춰서 부양하는 것 이건 뭐 그렇게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정부가 지금까지 자원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부의 지금 머릿돌이 돼야 될 주춧돌이 돼야 될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것도 조금 골치가 아프긴 합니다. 네. 수출 부진도 문제죠. 근데 수출 부진은 직접적으로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진짜 큰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우리나라가 2024년 들어서 더 미국으로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경제 비중으로 봤을 때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한 25, 미국이 19 정도였어요. 네네. 근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거의 동일해졌습니다. 21, 오. 21 정도로 거의 네네. 동일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분기나 내년 정도 되면 미국이 중국을 상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올인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 제조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미국 기업들도 움츠러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현상인지, 네. 아니면 미국의 제조업은 뭐 아시는 것처럼 경쟁력 없잖아요. 네. 뭐 임금 비싸고 일은 안 그렇죠. 하려고 하고 그래서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 만들려고 했더니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얘들은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이게 제일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병가의 천국 아닙니까? 병가의 천국. 아니 근데 그것도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네. 근데 동북아 일대에서 소위 대만, 일본, 한국, 중국은 네. 일을 시키면 최소한 일을 시킨 하죠.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깎기도 열심히 하고 맞추고, 예. 더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네. 뭐 물론 중국도 일부는 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네. 소위 중국의 국영 기업이나 제대로 된 기업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단 하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으로 갔을 때 그 정도로 일을 시키면 이 미쳤나 이렇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나 4시에 애 나오는데 애 데리러 가야 아이고. 되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나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 노조가 속에 강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는 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업이 하나 또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디요? 옛날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지금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잖아요. 아, 네네. 거기가 또 병가의 천국입니다. 갑자기 이거 GDP 얘기하다가? 아니 그런 회사도 있다. 그런 미국처럼 회사가 일하는 회사도 있다. 오케이. 뭐 좋네요. 뭐 예. 요즘 MZ들은 또 워라밸 중요하니까. 근데 거기서 네. MZ 세대 노조들이 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네. 이렇게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죠. MZ가 오히려 그렇죠. 정신 차리자. 예. 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기에는 이제 네. 다른 분들이 너무 정년이 많이 남으셔가지고 사실 답은 없는 제가 회사긴 어떻게든 합니다. 지금 살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까? 예.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수출 부진에서 네. 이번에 기재부가 내놓은 한은이 내놓은 것 중에 자동차 화학 제품 요 얘기를 하는데 네. 화학 제품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화학 제품. 그럼 롯데그룹은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네. 지금 화학 계열의 롯데정밀화학이나 이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부담을 받고 있는 건 맞고요. 네. LG도 또 화학 계열이 원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화학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는 SK 그다음에 롯데그룹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 맞고 GS도 정유 쪽에서는 타격을 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우리나라 석유 제품 수출이 3분기에 역대 최대입니다. 오. 주가는 역대 최저인데 왜 이래요? 저가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기.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인데 네. 네. 지금 제값을 받고 팔지는 금리가 못하는 나온다. 것으로 보여요. 몇 개 망하겠네. 뭐 워낙 독과점 시장이라서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이랑 어쨌든 경쟁하는 롯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석유화학 쪽은 또 약간 얘기가 다른 게 석유화학 쪽도 그렇고 정유도 그렇고 지금 수출이 탄력이 많이 둔화된 것은 맞지만 네. 물량 기준으로 가격을 낮추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수요만 조금 살아나면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미국 경기는 뭐 최소한 급하게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중국도 마지막 부양책을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는 순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되면 좀 더 강하게 네. 뭐 해리스가 되면 좀 더 약하게 아마 한 번 정도 더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PBR 0.2배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 20%의 가격만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롯데화학 같은 경우에는 첨단 소재가 있어서 그나마 좀 비싸지만 나머지 여러 회사 뭐 대한유화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실적 좋은 회사들 빼면 다 그 모양이에요. 0.3배, 0.2배. 그러니까 악재가 너무 반영돼서 지금 자기 가치의 한 3분의 1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들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약한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좀 구조조정에 어느 정도의 밑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뭐 저보다 국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울산, 대산, 여천, 뭐 여수 이렇게 화학단지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중국 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이제 뭐 이 시장 잘 될 때 막 해외도 공장 막 엄청나게 넓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계속 눈치 보고 이거 어떻게든 비싸게 팔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그럼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협상 테이블만이라도 만들어줘서 네. 확연하게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어느 정도 구조조정도 되고 활력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업은행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산업은행이 회사 문 닫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이렇게 특혜에서 살아는 있고 그 월급은 계속 나가고. 근데 지금 산업은행도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에 대한 문제 해결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HMM을 포함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그러니까 과거 물려 있는 소위 대마불사 과정에서 물려 있는 이런 회사들의 처리 과정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자기들 부채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 그 다음에 자신들이 예전에 나갔던 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를 뭐 하겠다라고 오늘도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경제 쪽에서 이런 쪽의 구조조정에 좀 더 힘을 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국가 경제에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네. 산업은행에 적재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산업은행장이 풀지 못하면 뭐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거기서 회수된 자금을 바탕으로 다음 경제들 쪽에서 좀 적체돼 있거나 공급 과잉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구조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러기에는 용산 대통령실도 지금 명태균 씨와 그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나라 걱정하기 전에 지금 지방 걱정을 해야 되니까. 오늘 뭐가 많이 나오네요. 네. 수출 기대감은 그럼 전혀 없어요? 그런 업종 없어요?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 있죠. 네. 근데 일단 뭐 4분기하고 25년 전망 짧게 말씀드리면 4분기는 일단 조금 물음표가 많고요. 네네. 25년은 비용? 결국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나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 어떤 정책을 쓰는지 네. 확인이 필요한데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괜찮은 건 어디냐면 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의외로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기사가 소위 이제 있던데. 3대장이죠. 네, 네네. LI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로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 세 회사가 결국 파워팩까지 국산으로 전부 바꾸면서 수출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나 이런 데 1차 수출할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네. 우리은행에서 돈 빌려서 돈을 빌려줬거든요.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우리나라 기업이 받은 건 맞는데 그 돈이 결국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돈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출이 맞아? 이런 욕을 네네. 먹을 만 했는데 근데 이번에 폴란드 수주는 유럽 돈을 들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오. 물론 이것도 뭐 계약서 나중에 다 봐야 되겠지만 네네. 어쨌든 뭐 지금 나오는 어쨌든 뉴스상으로는 뭔가, 네, 정말 수주가 좀 늘고 있고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뭐 중국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도 예전 대비해서 우리나라 방산 제품들이 좀 더 수출될 것으로 보여서 그래도 이 방산 쪽은 내년에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반도체는 어때요? 반도체는 조금 변수가 있죠.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중국을 압박할 것이냐. 근데 중국을 압박하는데 중국으로 전부 다 안 돼 정도가 아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소위 중국으로 우회할 수 있는 사우디 같은 국가까지도 다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봤자 그러면- 뭐 TSMC는 어센드에서 나오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웨이 우회해서 폰에서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돌아가는 네. 그런 물량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막을 수는 없겠죠. 어떤 네. 식으로든 뭐 돌려 갈 수 나는 있으니까. 그냥 TSMC가 직접 수출을 한 그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한번 세게 때려 맞게. 뭐 대답이 없어.
아니 뭐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너무 아 좋을 그러니까 텐데.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제 약간 반도체 지금 유심히 듣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을 때 귀 쫑긋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이제 25년도의 반도체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미국이 김미정 아나운서 중국을 6만 5천 원에 샀습니다. 평당가 6만 5천 원. 아니 5만 5천원에서 그래도 5만 8천원 올랐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좀 그나마 네, 손실을 주셨는데 네. 내년까지 어쨌든 들고 있을 계획이니까 반도체도 어쨌든 간에 뭐 미국 대통령이 좀 바뀌는 상황 보고 예. 네. 아니 그래서 그게 만약에 바뀌는 상황이 조금 괜찮으면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네. 더 이제 뭐 25년도는 전망하기가 좀 어렵지만 4분기는 좀 괜찮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잠깐 잊고 있었던 소식인데 퀄컴이 얼마 전에 퀄컴 엘리트 칩이라고 새로운 칩을 발표했어요. 네네. 그런데 스냅드래곤 8, 젠 1, 젠 2, 젠 3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번엔 젠 4가 아니라 엘리트라는 새로운 네이밍으로 나왔어요. 오. 근데 이게 누비아라고 기존에서 애플에서 설계하던 애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를 퀄컴이 인수했는데 네. 여기 기술로 새로운 칩을 만든 거거든요. 오. 근데 이 칩이 지금 애플의 A18보다 성능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뭐 컴퓨터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하이엔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다 쓰일 거다라고 하는데 삼성은 원래 스케줄대로 아마 갤럭시 S25가 1월 달에 나올 걸로 보이지만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비보, 오포 뭐 그다음에 뭐 리얼미 이런 데는 전부 11월 달에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삼성은 어차피 지금 HBM으로 못 가니까 네네. 지금 HBM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캐파를 늘려놓은 DDR5를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는데 이 물량이 일단 중국으로 또 한 번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2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건 이러한 물량들을 중국이 대거 가져가면서 실적이 좋았던 거예요. 맞아요. 중국의 사재기가 실적의 정확한 포인트였죠. 근데 중요한 건 3분기에는 이들이 재고가 쌓이면서 안 가져갔거든요. 네네. 근데 4분기에는 4분기에는 또 이제 새로운 게 나와야 되니까. 대거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 일정 부분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디램 부분에서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빈메모리도 잘하면 네. 삼성만 잘하면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TSMC가 네. 모든 걸 다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칩도 만들죠, 애플 칩도 만들죠, 구글 칩도 만들죠. 그다음에 이 퀄컴 칩마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소위 이제 5나노 이하의 첨단 3단 공정 칩들은. 그런데 TSMC도 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캐파가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근데 누가 제일 좋은데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 칩이 제일 돈되거든요. 그럼 엔비디아 거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퀄컴은 당장 반사 이익은 삼성이 받는 거지. 그렇죠. 어차피 만들 수 있는 데는 2등은 삼성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나노 이하를 할 수 있는 데는 TSMC하고 삼성이 앞으로도 한 1, 2년 정도는 더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옵션 들어올 수가 그렇죠. 없어요. 1, 지금. 2등만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그러면 삼성이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냅드래곤 엘리트 칩이 3나노 공정인데 네. 3나노 공정의 수율을 제대로만 올릴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 물량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던 비메모리 이런 쪽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은 의외로 의료기기. 의료기기들 오. 중에서도 미용기기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용기기도 뭐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아예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쓰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분위기라는 그러니까 거죠. 여자들은 세수도 기계로 하더라고. 그래요? 아, 이게 둘둘둘둘둘 해가지고 뭐 세수는 본인이 해야 될 텐데. 그게 아, 세수를 그래요? 하는 게 아니고 네. 거기 뭐 이렇게 뭐 집어넣는 발- 거야? 빗 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둘둘둘둘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런 걸 하더라고. 아, 근데 그거는 잘 알고 뭐 이렇게 계신다. 세척하는 그런 아, 거 그래? 같은데 예. 하여튼 기계를 많이 써.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여기 피부를 뭐 이렇게 아, 재생하는 프라이 같은 거? 네네네 그런 것들이 프라이는 망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래서 지금 뭐 클래시스라든지 병원에서 쓰는 그런 의료기기 정도의 미용기기들이 네. 수출이 되고 늘고 있고 이게 메이저로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러니까 미국, 중국 같은 메이저에 들어가면 시장이 커질 수 있어서 이쪽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거 씁니까? 김미정 아나운서?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약간 그 빡치는 그거였어요. 나 안 써도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최대한 좀 늦게, 예. 여성 시청자들한테 네.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 사실 열심히, 아나운서가 네. 저희 아나운서가 아이크림 열심히 바르고, 그런 거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아이크림 열심히 바르고 네. 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중에 OEM 쪽. 화장품 사달라 그랬을 때 물을 많이 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이제 2리터? 헤어지자고 하죠. 2리터 뭐 20박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연말에 이제 좀 쓸쓸하죠. 자, 그래서 급등하는 환율, 수출의 청신호일까? 라는 질문이 네 번째 아 질문인데. 근데 삼성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1, 2분기 때 환율이 높아가지고 환율 네. 효과를 엄청 봤단 말이에요. 근데 3분기 때 못 봤어요 환율 효과를. 네. 근데 지금 1,39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거의 1,4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러면 또 삼성은 또 땡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율 효과만 있으면 안 되고 물량 효과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효과가 있는 가운데 환율 효과가 플러스 알파인 거지 환율이 주축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만 올라갔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유지가 된 상황에서 환율이 다시 좋아지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레거시 매출이 다시 되고 올라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네. 거기에 이제 환율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4분기 이익은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4분기는 항상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 있잖아요. 뭐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보너스.
보너스를 항상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줘. 그러니까 그거를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예측하겠어? 이 회사가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얼마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항상 어닝 쇼크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DS 부문에서 임원을 30% 정도 잘라낸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칼춤을 춘다? 뭐 전용현 라인으로 전부 다 바뀌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면 보너스는 확 줄어들 것 같은데? 나갈 때 근데 돈 챙겨주지 않나요? 아니죠. 그분들은 임원들이라서 직원이 아니니까. 임원이라서 임원들은 그냥 집에 가죠. 집에 가. 그냥 안타깝네. 계약 취소면 바로 집에 가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뭐 전배금을 받을 정도로 과거에 뭐 지대한 공헌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뭐 김기남 부회장이 가셨기 때문에 뭐 그분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마지막 질문 가시죠. 네. 자, 그래서 부진한 국내 증시가 과연 성장률 탓인가? 우리 3분기 실적과 연결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단기 전략은? 이라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분명히 연결돼 질문 있습니다. 엄청 좋네요. 왜냐하면 지금 3분기에 진짜로 0.1로 떨어졌잖아요. 예. 네. 근데 원래 지난 한 9월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의 3분기 추정 이익이 이렇게 위로 솟아 있었어요. 우상향.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GDP가 꺾이는 그런 과정에서 EPS 추정치도 같이 급하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맥락이 같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에 결국 실적이 들어오려면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하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 빼면 얼마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매도가 멈추고 삼성전자의 이익 상향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국내 코스피 전체 이익도 올라가요. 삼성전자가 어깨가 무겁네요. 그럼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게 김민정 아나운서 개인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11월 말에 그 이재용 회장 1차 선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삼성이 본인들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람이 한번 갈리는 그런 과정이 또 연말에 있으니까 네네. 아마도 그 이후에 좀 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다음에 실적 발표는 어차피 4분기가 1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11월, 12월에는 뭐 극적인 반전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바닥은 잡고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한 축을 이루는 게 지금 3대 축인데 조선 자동차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조선 나쁘지 않아 보이고 자동차는 탄력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뭐 최악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낮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4분기에 이미 선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좋은 뭐 바이오나 이런 걸 쫓아가는 건 제가 보기엔 위험해요. 네. 은행, 뭐 보험, 바이오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선전했던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선조정 받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네.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쪽이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더 내려갈 수 있지만 더 내려갔을 때 그런 종목군들을 싸게 담는 전략이 유리하고요. 네. 또 하나 계절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11월 달, 12월 달이 글로벌 증시보다 항상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네. 배당을 노리는 배당 투자가 11월, 12월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런 대형주 쪽의 종목군들을 제가 보기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뭐 한번 담아보시는 게 더 그리고 도움이 또 한 될수 가지 또 있죠. 4분기에 나올 빅 이벤트. 금투세 유예. 아니 그건 뭐 거의 결정된 사실이니까.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몸은 사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 결정이 너무 또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12월 달 뭐 이럴 때 나오면 안 되고 11월에 할 겁니다. 11월 초 정도에 나와야 11월 민주당 얘기 들어보면 11월에 한다고 정확하게 원래 올 초반에 이미 그 얘기 나왔어요. 그 계획이. 그게 근데 그게 뭐 그 저희도 그때 부수- 단독 보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예산 부수 법안이라 네. 어차피 그때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얘기는 저희가 이미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신에 나올 거면 조금 빨리 나와야 된다. 그게 만약에 너무 뒤로 밀어서 나오면 그와 관련된 신망 매물로 주가가 내렸을 때 그동안 참았던 매물까지 같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결정을 내놓을 거면 조금 빨리 내놓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업종 되게 열심히 쓰시던데 뭐 투자하려고. 저는 직업적 특성상 네. 주식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너무 사고 싶은데 이거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 계좌부터 터야 되거든.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들 이름으로 계좌 터주시고 아들 이름으로 사주시면 되잖아요. 증여목 느낌으로. 지금 유학 간다고 난리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빛을 볼 거야. 나는 작은 개미